해야지, 나 해내야지 하는 마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면 똑같은 목표도 이뤄가는 과정은 훨씬 더 쉽고 즐겁겠죠. 올해는 책 좀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올해는 책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음악에 담아서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자,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그러게요. 그 마음 바꾸기가 뭘 그렇게 어렵다고 맨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학의 퐁당. 자, 문학과 음악이 함께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새해 첫 번째 작가님,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우리 시의 그 젊은 미래이십니다. 바로 최현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최현우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동굴 목소리 나. 이게 뭔가 되게 차분해지는 그 따뜻하고 네, 그런 음성에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매주 화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또 잡혀주셨어요. 자, 세계 1위의 하모니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자기 입으로 마성의 감성이래.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화요일마다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연주가 엄청나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의 퐁당에 초대한 올해 첫 작가님이세요. 네, 최현우 시인님.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게 첫 작가로 나와도 되는지 조금 됩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어쩔 수가 고민이 없어요. 됐었는데요. 네, 되게 떨리고요, 신기하고요. 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제 시집을 아침에 읽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네. 약간 우울한 시들이 조금 있는 것 아침에는 같아서. 시를 읽어.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좀 젊으세요. 네. 근데 시인으로 네. 직업을 네. 이제 갖게 되셨는데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일인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어떻게 시를 쓰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네. 때 이제 처음 시를 접하게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라는 걸 조금 그때 깨달아서 네. 다른 길은 뭐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최현우 시인님을 우리 올해의 첫 작가님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 출발, 미래, 내일 이런 단어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89년생 네. 아주 젊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이십니다. 이렇게 젊은 시인님. 네. 네, 왜냐하면 좀 시라는 장르, 시인이 되겠다라는 직업을 삼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함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님 지금까지 내신 시집이 몇 권이에요? 네, 딱 한 권 이제 첫 시집을 냈습니다. 딱 한 권, 네. 단 한 권. 시집 제목이요.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되게 어렵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네.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저도 이게 어떤 시의 제목이 아니라 네. 제가 쓴 시 중에 구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날씨라는 게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옷을 여며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날씨를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아, 좋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문학의 퐁당을 함께 하시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던 감수성도 생겨나네요. 어쩌면은 그 철학이 음. 느껴지는 그 시인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아,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왜 그러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날씨는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날씨 네. 추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느 지역은 눈이 오고 어느 지역은 눈이 안 오고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날씨 속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었다고도 착각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유, 시집 제목 하나에 지금 제가 푹 빠졌어요. 자, 2014년에 한 신문사 신춘 문예로 작가님이 등단을 하셨고요. 작년 3월에 첫 시집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네요. 이 시집을 내셨는데 6년 만에 첫 시집을 내신 거예요. 네. 6년 어떻게 보면은 작가한테는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네요. 요즘에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지기는 했는데요. 네. 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긴 거 같지는 않고요. 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집 원고를 한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네. 한 1년 정도를 들고 있었어가지고 시집이 나왔을 때는 좀 지겹다. 저는 제목을 계속 봤으니까.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외했다가 내외했다가 네, 이제 그때 다시 나의 펼쳐보고. 시와 내외했다가 네. 뭐 그때 보니까 조금 옛날에 썼던 일기장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그 첫 시집이 제본이 돼서 딱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되게 막 기쁘고 뭐 어떤 그럴 줄 알았는데 담담하더라고요. 오히려 담담했다가 사실은 제가 약간 낯설게 받아들였던 게 이제 서점에 깔린 모습을 보고 그때 실감을 했어요. 사실 저 물성, 시집의 물성이라는 게 저기 놓여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책이 제 에세이집이 나왔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얼굴 막 가리고선요. 아무도 절 못 알아보게 나름 딱 분장을 하고서 진짜 큰 대형 서점들 싹 돌았어요. 그래서 내 거 어디 있나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 네. 괜히 그냥 직원한테 가가지고 그거 책이 들어왔나요? 괜히 물어보고 네. 그런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마찬가지로 책을 낸 사람들이 좀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큰데 제일 잘 보이는데 네.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탁 배치가 돼 있으면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박정성 씨랑 조영우 씨도 뭔가 질문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도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저는 제가 연주할 곡을 고르거나 무대에서 연주하거나 뭐 곡을 쓸 때 작곡을 할 때 네. 저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하고 관객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적절한 비율을 생각하면서 정하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님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을 하시는지 혹은 이거를 읽는 사람이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 제 욕심은 그냥 읽는 사람이 읽게 놔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는데요. 근데 원고를 만들고 나니까 제 욕심이 더 세더라고요.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덜어냈던 것 같아요. 원고를 만들. 네.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원래 평소에도 좀 철학이나 네. 어떤 삶에 대한 네. 그런 아. 관심이 좀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진지하냐고. 네. 그런 것 우리 같아요. 4명 지금 진지한 사람들 4명 모여가지고 자, 우리 퐁당 가족들도 아마도 진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작가님의
그 독자가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독자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글에는 또 어떤 글에는 또 작가님께서 느낀 혹은 경험했던 일들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그런 것들도 글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책 안에 조목조목 그 최현우 시인님의 그 감성들과 삶이 묻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용훈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 작품을 아침에 읽어드려도 될까 할 정도로 약간 우울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아주 밝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평소에도 약간 그런 좀 진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집에 혼자 좀 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일상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뭔가 나니까 그게 예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영훈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네. 낭독을 해드리면 아마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낭송 들어갈까요? 첫 번째 낭송이 깨끗한 애정이에요. 깨끗한 애정. 어려워요. 예. 애정, 우리 고양이 모야와 저는 되게 질척거리는 사이거든요. 아, 애정, 깨끗한 애정은 어떤 애정일까요? 이 이게 깨끗한 애정이 있다는 거는 약간 깨끗하지 않은 애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차이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낭송에 이어서 박종성 씨와 조용훈 씨의 멋진 연주 이어드릴 거고요.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문학동네에서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애정. 네, 저와 최현우 시인님이 함께 낭송해 드릴게요. 깨끗한 애정. 물은 빛에게만 혈관을 빌려준다. 반짝거리는 모든 세상에 무슨 슬픔이 있었을 거다. 쌀밥 대신 백설기를 나눠 먹으면서 숟가락이 필요 없는 아침. 졸린 눈과 졸린 입으로 나란히 앉아 떡을 떼어줄 때 몸을 나눠준다는 생각. 시간이 창백하게 마른 소리를 내며 아름답지 따위의 말을 하고 싶었으나 불가결한 침묵으로 반사하는 무언가. 행복이라고 하자. 우리는 행복함으로 이곳은 좀 어두워져도 될 텐데. 말없이 떡을 씹을 때마다 집 안에 햇볕이 한 입씩 줄어들었다.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없어진 곳에 생긴 마음 같은 것이 있었고 우리는 점점 간결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떡을 떼어줄 때마다 벽이 뒤틀리는 소리가 난다. 떡의 단면은 절벽 모양이구나. 다 먹은 네가 옷을 벗고 욕조에 물을 채운다. 어느새 벌써 저녁이 되었나? 어두운 집안을 걸어 욕조에 몸을 넣는다. 머리끝까지 넣고 너는 욕조 속으로 사라진다. 너는 사라졌다.
별안간 욕조에서 빛이 흘러넘친다. 빛으로 바닥이 젖는다. 너는 없고 배가 부른 어느 날 나에겐 나쁜 기쁨이 있었다. 너무 좋다. 마단조인가요? 뭔가 정확하게 네. 그 박정성 씨와 조용훈 씨께서 그 연주해 주시던 그 정서가 약간 달라진 느낌? 약간 쓸쓸한데 시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깨끗한 애정. 예, 이어서 들으신 곡이 어떤 곡이죠? 네, 이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라는 곡인데요. 네, 뭔가 이 시를 읽으면서 특정 가사가 정해져 있는 그런 가요들, 그런 가사가 있는 곡들을 접목시키는 게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사가 원래 없는, 그래서 클래식 곡 중에 하나를 고르면 듣는 사람들이 그 음악 자체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둘이서 정말 동시에 파반느 어때? 이렇게 얘기했던 곡이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 곡? 저는 잠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너무너무 그 연주도 좋았지만 전 우선 그 이전에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첫 그래서- 소절 듣자마자 진짜 네, 첫 소절 딱 듣자마자 아, 이 사람 찐이다. 이 사람 연습 많이 했나? 어디서 낭송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저 시인님 예. 목소리가 또 달라요. 아, 네. 좀 이런 것들 낭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우리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아.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까지 다른 작가님들도 잘하셨지만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저 사실 이런 거 낭송 되게 잘하는데 아, 버벅거렸어요. 아, 떨려가지고 나도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 네. 그랬습니다. 6878님께서는요. 물은 빛에만 혈관을 빌려준다. 이 문구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이거 진짜 시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콤한 뿅뿅님께서는요. 머리까지 물속에 넣으면 다리가 밖으로 나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깨끗한 애정. 저는 사실 좀 음란막이어서 그런가 조금 처음에 글만 봤을 때는 좀 야하게 읽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네 옷을 벗고 욕조에 물을 채운다 뭐 이렇게 야한데 괜찮을까 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 귤리님께서 그런 너무 얘기를 야해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해석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아니, 음란마귀가 씌었어요. 아니, 제가 했던 이미지는 사실 제가 시집에서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네. 그게 뭐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장 오래 생각해온 은유라는 혹은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떡을 떼고 이런 게 거기 보면은 떡을 떼어서 몸을 나눠준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아니 이거 뭐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무척 이렇게 뭐 얼룩덜룩하고 몸에 뭐가 묻은 듯한 느낌이 들어.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쌀밥 대신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숟가락이 필요 없는 아침 이러길래 이 연인이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구나. 편의점에서 샀나? 떡을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역시 작가님의 시인님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네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와 뭔가 느낌이 쓸쓸한 것 같은데 글루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특별히 이 곡을 골라 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저희 둘이 딱 통하기도 했고 네. 저는 오히려 이 시를 읽을 때 뭔가 좀 구슬픈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다. 구슬프다라는 의미가 맞는 저는 것 그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쁜 기쁨이라는 네. 표현이 되게 좀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나쁜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이게 제가 물론 이제 시를 보시면 여기서 나와 너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썼을 때는 물론 이제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썼을 때는 현재의 저와 과거의 저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물에 들어가서 녹고 지금의 나는 이제 어떤 배가 부른 상태로 있는데 그 기쁨이 좋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직접 해설을 들으니 또 네.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전에 황인찬 시인님이 이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설가, 작가, 조각가처럼 그 가짜, 뒤에가 가짜가 붙으면 그 생업으로서 성립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생업, 네. 그러니까 직업 이런 이야기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시인은 생업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 같다라고 황인찬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시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그 다른 생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들이 네, 많죠.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시가 사실은 뭐 음악은 이제는 음원들 어디서 듣거나 이러면 다 저희가 돈을 내게 되고 영화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시라는 장르만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읽고 또 어딘가 방송이나 이런 데 쓰면서도 그 전혀 그것을 창작해낸 시인한테는 네. 생업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책으로서만 돈을 벌기 때문에 인터넷에 치면 그 시인의 시들이 맞아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다 쓰는데 정작 그 시를 만든 시인은 어떤 다른 직업을 또 가져야지만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좀 불행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최은우 시인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장인이었어요. 9 to 6의 근무를 하는.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계속 늘 병행을 했어야 했고 네. 애초에 시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제 물질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는 접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각오는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시인님 네. 우리 낭송을 하자. 녹음해서 들어주실까요? 네, 음원으로 아, 좀 띄우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시인님께서는 최은우 시인님께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좀 젊은 시인분들 지금 작가 이렇게 시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나와 같이 시인이 되고 싶은 누군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한 3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네. 막연하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네. 많은 시인분들이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삶의 치열한 모습들을 보면 쉽게 누구나 하라고 제게 말할 수 있는 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살짝 그 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다. 저도 그게 사실 좀 난감한 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인의 그 시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네. 그때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가 공공재 같은 좀 느낌이 된 것 같아서 네.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인이 행복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는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그 질문이 이제 여기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시인들이.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좋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영화 테넷이 나왔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다고 물리학자가 3번을 보셨다고. 그 영화 대사 중에 보면은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라는 대사를 실제로 그 과학자가 해요. 사실 저도 그 영화 보고서 이게 무슨 장면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고 느꼈는데 시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일부러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마음을 열고 시를 네. 흠뻑 즐기면 되겠네요. 네. 1044님께서 미워요. 너무 미워요. 왜 사람을 올리나요? 글로써 음악으로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이 또한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시인님 목소리에 반했어요. 좋아합니다. 팬 될게요. 라고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아까 전에 낭송을 해주실 때
반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목소리만으로. 뻑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 두 번째 낭송 그래서 들어갈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낭송 해주시기 전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서 새해가 됐어도 아무래도 엄중한 시절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좀 다정한 날들이 좀 다정한 연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런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낭송으로는요. 마지막 낭송이죠. 오후 4시 들려드릴 거고요. 오후 4시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어떤 곡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특정 곡을 정하지 않고 이 시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대로를 저와 영은 씨가 즉흥으로 한번 연주로 풀어볼까 합니다. 즉흥으로요? 가능합니까? 네, 정말 오늘만 들을 수 있고 오늘만 할 수 있는 연주가 되겠죠. 네. 오늘 뭐 대단한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항상 연주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왠지 멋진 곡을 즉흥곡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퀴즈 정답 아까 전에 퀴즈를 냈죠? 이거 해야죠. 네. 비의 신곡 나로 바꾸자를 같이 부르는 사람 보기가 3개가 있었는데요. 정답은 2번 JYP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10분 뽑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낭송을 해드리면서 함께 물러가도록 할게요. 들려드릴게요. 오후 4시 최현우. 어느 날 마음이 먼저 죽는 날이 올 거다. 어떤 어깨,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는 사람들에게는 왼손을 비워두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다. 풍경에 길들여진 얼굴은 지하철에서도 자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쓰다 보면 흔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처음 빙판을 걸었을 때 보폭을 망가뜨리는 일이 즐거웠다. 둘 다 서투니까.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같이 넘어지면 먼저 일어나서 일으켜주고 싶어지니까. 내가 아는 속기사는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졌는데 병실에 누워 의식이 부서질 때도 옆 침대에서 들리는 유언을 받아 적었다. 그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첼로. 마찰을 지속하지 않은 혀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거실 구석에서 음과 음의 기억을 떠돌다가 한 번도 내보지 못한 고음을 내며 펑 끊어지기도 한다. 믿음도 연습이야. 그 단 한마디의 구원을 버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무언가 먼저 죽는 날이 올 거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어서 유능할 것이다. 몸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오후 4시가 지나간다.